관계 후 남자가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 아니,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다 줄 것처럼 뜨거웠는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차갑거나 아님 무관심해 보이거나 혼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 남자들 머릿속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확 식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나도 진짜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남자들이 관계 후에 시큰둥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이랑 알면 소름 돋는 심리들까지 다 파헤쳐 볼 거야. 이걸 알면 아마 남자들 대하는 법이 확 달라질걸. 그럼 각 잡고 앉아서 시작해볼까? 불꽃 같던 남자, 관계 후 왜 갑자기 싸늘해질까? 자, 친구들. 혹시 이런 경험 없어? 막 불꽃 튀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고 뭔가 더 뜨끈뜨끈해지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그 남자가 휙 돌아 누워서 자기 휴대폰만 본다거나 아니면 대답도 시큰둥하고 마치 혼자 동굴에 들어간 사람처럼 조용해지는 거야. 이게 뭐지? 나한테 실망했나? 아니면 내가 매력이 없나? 온갖 생각에 잠 못 이루게 되잖아. 이 감정은 진짜 혼란스럽고 배신감까지 느껴질 때도 있어.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이용당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하더라니까.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근데 말이야, 남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의외로 복잡하고 때로는 본인들도 모르는 심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아.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벗겨볼게. 준비됐지? 첫 번째, 관계의 시작부터 달랐다. 목적이 다른 남자들.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아. 바로 관계의 목적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남자들이 있잖아. 어떤 남자들은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싶어 해. 그래서 육체적인 친밀함도 그 깊은 사랑과 유대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아. 이런 남자들은 오히려 관계 후에 더 애틋해지고 더 다정하게 안아주고 미래를 이야기하거나 깊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거야. 왜냐고? 그들에게 육체적 교감은 정서적 교감의 끝판왕 같은 거거든. 이 순간을 통해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고 느끼고 그 유대감을 더 굳건히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오직 육체적인 해소만을 목표로 하는 남자들도 분명히 존재해.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처받을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현실이야. 그들에게는 너의 감정, 너의 마음, 너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오로지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만이 목적일 뿐이지. 상상이 되니? 그 남자들 머릿속에서는 마치 체크리스트에 오늘 할 일, 뭐뭐뭐 해소하기 같은 항목이 있고 그게 달성되면 미션 컴플리트 도장이 꽝 찍히는 느낌일 거야. 미션을 완수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상황이나 상대에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관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큰둥해지고 휴대폰을 뒤적거리거나 혼자 잠에 골아떨어지기도 해. 이 행동은 난 목표를 이뤘으니 너에게 더 이상 관심 없어. 라는 무언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소름 돋지 않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럴 때 친구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 그건 너의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저 그 남자의 가치관이 불순했고 이기적이었을 뿐이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상대를 선택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할 거야. 마음 아프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어. 두 번째, 친밀함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남자들의 그림자.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심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 거야. 바로 친밀함에 대한 남자들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상대방과 깊어지는 것, 정서적으로 얽히는 것, 관계가 진지해지는 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남자들이 있어. 우리는 친밀해지면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 남자들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면 위험해. 난 자유롭고 싶어. 구속당하고 싶지 않아. 같은 본능적인 회피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어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거나 과거에 너무 깊은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랑, 가까움,
그거 다 상처만 주는 거야. 라고 학습된 거지. 이런 남자들은 관계가 깊어질 조짐이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작동해. 자기가 먼저 상처받기 전에 혹은 관계에 얽매이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두려는 거야. 그래서 관계 후에는 일부러 연락을 뜸하게 하거나 약속을 잡지 않거나 아니면 너에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차가운 태도를 보여서 내가 지쳐서 떠나가게 만드는 전략을 쓰기도 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자극적이게도 이런 남자들이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거나 바람을 피우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지는 것이 불안하니까 다른 곳에서 가벼운 관계를 통해 그 압박감을 해소하려는 거지. 진짜 소름 끼치지. 이건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 친밀감에 대한 그들만의 비뚤어진 회피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유형의 남자는 보통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능글맞고 잘 맞춰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기가 힘들어서 친구들이 상처를 받기도 쉽지. 하지만 명심해. 이런 남자들의 문제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들 자신의 내면 문제일 뿐이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세 번째, 남자들만의 현자 타임과 에너지를 잃은 공허함. 자, 세 번째는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아마 남자라면 거의 모두가 공감할 거야. 바로 현자 타임이라는 거야. 육체적인 관계 후 남성들은 몸에서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급증해. 이 호르몬은 성적인 욕구를 줄이고 몸을 편안하고 졸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반면에 관계 전후로 분비되던 흥분 호르몬인 도파민 수치는 뚝 떨어지거든. 쉽게 말해서 전투를 치르고 나면 힘이 쫙 빠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거랑 똑같아.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 바로 뭘 먹거나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때 남자들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해. 옆에 있는 내게 시큰둥하게 보이더라도 이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때는 깊은 대화나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것보다 잠시 혼자만의 공간이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왜 이걸 과학적인 이유라고 강조하냐면 어떤 남자들은 이 현자 타임이 너무 강력해서 정말 영혼이 잠시 이탈한 것처럼 멍해지거나 갑자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대. 이건 정말 몸의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이때 보이는 태도만으로 그 남자가 너에게 마음이 식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물론 정말 널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들은 이 현자 타임 속에서도 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최대한 노력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도 해. 하지만 평범한 남자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지. 이게 바로 많은 여성들이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야. 그들은 감정적으로 멀어진 게 아니라 그저 몸이 힘들고 멍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 네 번째, 침묵은 금이다. 서툰 소통 방식과 오해의 늪. 자, 마지막 이유는 정말 흔하고도 짜증나는 이유일 수 있어. 바로 남자들의 서툰 소통 방식 때문이야. 많은 남자들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해야 해.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약한 소리 하면 안 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거든. 그래서 관계 후에 그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아, 날 싫어하는구나. 나한테 할 말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근데 사실 그 남자는 그저 지금 피곤한데. 어떻게 해야 잘 설명할 수 있지? 아,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다는 거야.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정 표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 우리는 막 달콤한 말이나 스킨십, 그리고 긴 대화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냥 옆에 조용히 있어주거나 같이 TV를 보거나 아니면 어깨에 살짝 기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문제는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관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 솔직히 나도 이런 남자들 답답해 죽겠거든. 말 한마디면 될 걸 왜 저러는지.
하지만 이 부분은 그들의 성장 환경이나 성향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어. 그의 시큰둥한 표정 뒤에는 단순히 나는 지금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복잡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줘. 결론. 자, 친구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좀 정리되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남자의 시큰둥한 태도가 절대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상대방의 행동에 내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며 좌절하지 마. 그건 그 남자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수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대처법을 몇 가지 알려줄게. 첫 번째, 솔직하고 부드럽게 대화해봐. 가장 중요해. 그가 왜 그러는지 궁금하고 속상하다면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 요즘 관계 후에 오빠 또는 너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솔직히 속상하고 걱정돼.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비난조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봐. 그가 자신의 마음을 열 기회를 주는 거지. 두 번째, 관계의 진짜 목적을 파악해. 그가 혹시나 육체적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라면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아. 너의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그런 남자에게 낭비하지 마. 정말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해. 세 번째, 그의 현자 타임을 이해하고 기다려줘. 그가 잠시 쉬고 싶어 한다면 잠시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해. 그렇다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란 말이 아니라 그의 옆에서 조용히 있어주거나 그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는 등 배려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 너무 닥달하거나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게 중요해. 네 번째, 너 자신을 제일 소중히 여겨. 어떤 경우든 너 자신의 감정과 행복이 최우선이야. 만약 그가 계속해서 무심하거나 너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혼자서만 애쓰는 관계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 친구들, 관계는 정말 어려워. 특히 남자들의 속마음은 때로는 외계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 하지만 오늘 내가 알려준 이야기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현명해지는 거야. 너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알았지?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도 잊지 마. 그리고 혹시 너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어. 안녕.